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 해주실 김성범 어흥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이 이제 네. 효과음을 기다리시네요. 효과음이 나올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네,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해외 성지 순례편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의 김성범 미카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3주 만에 뵙는데요. 그동안 부쩍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뭐 겨울이 점점 다가왔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이제 새롭게 또 사목회에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가지고 네. 네, 새로운 신자분들도 이렇게 좀 파악도 하고 어디에 무슨 분과에 이렇게 넣어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들 좀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조금 됩니다. 우리 다시 분당 신자분들 지금 듣고 계시다면 우리 신부님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예. 자, 이 시간 다음 주 금요일이 저희 개편 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는 계속되지만 다음 주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김성범 신부님 그리고 국내 성지 담당을 하셨던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 이렇게 세 분 함께 저와 저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부님도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건 다음 주가 아마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조명순 자매님과 김성범 신부님과 함께 또 청취자분들 전화 연결을 해서요. 성지순례 퀴즈를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참여하고 싶다고 이 문자로 혹은 빵톡으로 의사를 남겨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5005번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항상 애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지만 특히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쵸, 신부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죠? 정말 재미있게 또 문제도 풀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바발다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떠나보는 순례 여정. 오늘이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개편 후에는 또 새로운 순례 여정 준비해서 우리 김성범 신부님과 함께 할 테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여정 어딘가요, 신부님? 네, 바오로 사도의 로마 압송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로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발자취가 아주 깊게 새겨진 곳입니다. 로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곳인데요. 먼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로마는 3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테베레 강 하류에 위치하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일제기 로마 시대에는 세계의 중심지였죠. 또한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또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유럽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구릉지대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로마는 이탈리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며 특히 바티칸은 가톨릭의 수장이신 교황님이 계시는 곳이고 가톨릭과 관계된 국제적인 연구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왼편 하단에 트레비 분수이고요. 왼편, 오른편 화단에 콜로세움인데요. 보고 있으니까 정말 훌쩍 떠나고 싶네요. 네, 그렇죠. 너무나 네. 멋진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요. 도시 전체가 예, 커다란 정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로마는 그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 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소매치기와 손도둑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럼에도 로마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로마의 주요 산업도 관광업으로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고대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육지, 수상 교통의 중심지로
로마를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모든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에 대해서 또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가 어떻게 깊이 새겨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이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이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고요. 네, 로마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알바론가의 왕인 누미토르의 딸 레아 실비아가 낳은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누미토르는 동생 아물리우스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데 아물리우스는 조카 딸 레아가 장차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레아에게 여사제가 되어 순결을 맹세하라고 강요합니다. 당시에는 뭐 왕권 다툼이 굉장했으니까요. 너무나 치열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레아는 전쟁의 신을 마르스와 관계해서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아물리우스는 이 가난아기들을 테베레 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을 태운 여물통은 강을 따라 내려가 장차 로마가 세워질 자리인 무화과 나무 옆에 닿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파우스툴루스라는 목동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마르스 신에게 바쳐진 동물 암늑대와 딱따구리의 젖을 먹게 됩니다. 네. 그 후 목동 파우스툴루스와 그의 아내 아카 라렌티아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네. 쌍둥이 형제는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아몰리우스 왕을 죽이고 할아버지를 다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네, 네.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그들이 구조되었던 그 자리에 도시를 세웁니다. 로물루스가 성벽을 짓자 레무스는 그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형에게 또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랬군요. 네. 늘 듣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로마 단어에 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이요. 예. 어쨌든 로물루스는 이제 권력을 강화하게 되고 도시에는 그 이름을 딴 로마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는 도망자와 추방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시 인구를 늘리게 됩니다. 이웃에 살던 사비니인들 축제에 초대하고 사비니 여인들을 납치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들이 자신을 납치한 로마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사비니인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그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이 로마를 점령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네. 두 민족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로물루스는 사비니 왕인 티투스 타티우스를 공동 통치자로 받아들입니다. 티투스가 일찍 죽자 로물루스는 다시 유일왕으로 남게 되었고 네. 오랫동안 로마를 다스린 뒤 폭풍우 속으로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전설입니다. 그가 신이 되었다고 믿은 로마인들은 그를 퀴리누스라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네.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 전설은 BC 4세기에 만들어져서 BC 3세기 말에 구체적인 틀을 갖춘 이야기로 기록되게 됩니다. 네. 이 전설에는 그리스적인 요소와 로마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어떤 지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그 이름의 기원이 된 신화적인 영웅을 창조했던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빈이 여인들을 약탈했다는 이야기는 납치를 흉내내는 로마의 결혼 풍습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전설에 마르스 신을 포함시켜서 그 신과 자신들의 기원을 연결하려 했던 것이죠. 네, 로마 그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바오로 사도를 따라서 지금 성지순례길 걷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압송된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신부님? 네, 좋습니다. 61년 이른 봄에 바오로 사도는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 시라쿠스에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반도 남단의 항구 레기움을 거쳐서 나폴리 북쪽에 자리한 항구 푸테올리에 도착합니다. 이래 동안 그곳의 교우들의 환대를 받게 되고요. 푸테올리에서 로마까지는 아피아 국도를 따라 가게 됩니다. 이때 그 로마의 교우들이 바오로 압송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아피우스 광장까지 혹은 로마 남쪽으로 50km 떨어진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 바오로 사도는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네, 바오로 사도는 로마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거기에 아. 살게 됩니다. 네, 비록 경비병의 감시를 받긴 했지만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자유로이 선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어입니다. 네. 33년경 회심한 다음부터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서 선교한 바 있던 바오로 사도가 이제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루카 저자는 묘사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 제국의 심장부까지 침투했다라고 이렇게 루카 저자는 말합니다. 네. 가택 연금 2년이 지난 후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네. 바오로 사도는 무죄 방면이 되어서 스페인에 가 선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57년 봄 코린토에서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쓸 무렵부터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네. 로마서 15장 24절에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95년경 로마 주교 클레멘스가 코린토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 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오로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로마 교우들의 시세움과 싸움질 때문에 바오로는 인내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7차례나 결박당하고 쫓기고 돌을 맞으면서 동방과 서방에서 복음 선포자로 활약한 까닭에 자기의 믿음에 어울리는 고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바오로는 온 세상에 의로움을 가르치며 서방 땅 끝까지 가서 세도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 거룩한 곳으로 갔으니 인내의 지극한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바오로 사도의 동상, 또 바오로 사도가 참수되던 모습을 담은 성화를 보고 있는데, 보면서 또 신부님의 말씀 들으니까 바오로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클레멘스 주교가 썼던 그 편지의 내용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네. 바오로 사도가 스페인에서 선교한 다음 로마로 돌아와 그리스도인들의 시세움과 싸움질 때문에 순교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언제 어떻게 순교했을까? 어림짐작에 지나지는 않지만요. 네로 박해 때 순교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64년 7월 네로 황제가 로마 빈민가를 불지르자 시민 여론이 몹시 사나워졌습니다. 이에 황제는 다급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64년에서부터 68년 4년 동안 모질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오로와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 남쪽 교회에 사도 바오로의 유적지 2곳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 로마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 참수될 때 이 목을 바쳤다는 돌기둥도 그 관련 성당에 남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순교기념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곳의 전설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6세기까지 소급되는 그 전설에 따르면 형리가 사도 바오로의 목을 자르니까 머리가 3번 튀어서 3번 튈 때마다 분수가 솟았다고 합니다. 네. 로마 남쪽 교회에 새 분수가 솟아난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 성당을 짓게 됩니다. 지금의 바오로 순교 기념 성당입니다. 1221년에 축성을 하게 되었고요. 1867년 이래 지금까지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이 성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참수될 때 그의 목을 바쳤다는 돌기둥이 성당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가장 오른편에 그 돌기둥 보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 그렇죠. 네, 이 맞습니다.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 당시에 진짜 직접 가서 보면 그 가슴에 울리는 찡함이 더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성 바오로 대성당으로 가볼까요, 신부님? 로마 시내와 트레 폰타네 사이에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는 성 베드로 대성당, 라테라노 대성당, 성모 설지전 대성당과 더불어 로마 4대 대성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도 바오로의 묘소 위에 처음으로 성당을 세웠고 395년 호노리우스 황제가 대성당을 세웠습니다. 이 대성당은 안타깝게도 1823년 7월 15일 화재로 전소됩니다. 지금의 대성당은 1854년 12월 비오 교세 교황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를 선포한 지 이틀 후 축성을 하게 됩니다. 성당 안에는 성당 건축에서 좌우 측랑 사이에 끼인 중심부라고 하는 실랑이 5개 있고요. 대리석 기둥이 4줄, 그 한 줄에는 기둥이 20개씩 있어서 도합 80개가 되는 기둥들이 숲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성당 정면 앞마당에는 바오로 석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네. 석상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데 바오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당했다는 뜻입니다. 네, 로마 4대 성당으로 꼽히는 성 바오로 대성당 지금 화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 위엄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정말 보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주님님? 그렇네요. 너무나 네, 아름답고 또 거룩한 또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당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로마로 가봤는데요. 정말 더 가봐야 할 곳들이 많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지순례 가는 날 뒷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지만 오늘 바발다 그 여정이 로마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신부님, 지난 1년여의 시간 되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네. 그리스터키도 함께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바오로 사도의 그 열정과 또 그 사랑을, 교회에 대한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사랑 저희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국내 성지 가이드죠.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 그리고 해외 성지 가이드 김성범 신부님 이렇게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요. 성지 순례 퀴즈도 청취자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 뒷이야기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요.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